이번 대선 촛불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냐,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이냐 대결입니다. 국민 통합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새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14정상회담 이끌면서 북한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오늘 북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전 매체에서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여론조사가 어떠냐는데 나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경비원 아들도 까막눈 엄마를 둔 그런 무식쟁이 아들도 대통령한테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명 시대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겠습니다. 패권주의는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국민을 적폐로 부르는 세력에게 어떻게 나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 각자의 대선 후보들이 유세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을 가장 많이 썼는지를 모아보니까요. 그 후보가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하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가 유세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을 유세하면서 35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만 많이 사용했고요.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은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빈도가 줄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그리고 뭐 정상회담, 안보 위기 뭐 이런 말들이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어떤 강조하는 부분이 처음과 중간, 마지막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주 사용한 단어하고 지지율을 좀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아, 그렇군요. 부패 기득권 세력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턱 밑까지 쫓아왔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지지층들 중에 그 경쟁자가 굉장히 좀 많아지니까 네. 선명하게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려면 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쓴 거고요.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자주 쓴 단어가 국민 통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율에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누가 돼야 되겠느냐. 네. 통합을 하려면 누가 돼야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네. 지지율과 상당히 좀 연동돼서 이 단어까지도 선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에서 또 이렇게 단어 개수를 다 세서 보여드리니까 또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경 차장. 네. 자, 홍준표 후보는 그러면 어떤 단어들을 가장 많이 썼습니까?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문재인 아하. 후보. 사실 홍준표 후보는 후발주자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미 1년 전부터 대선을 준비해왔다면 홍준표 후보는 올 초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보수의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가 있는 상황에서 뛰어들었거든요. 그 경우에 결국은 누구나 1등을 잡아야 되겠다. 1등의 상대는 나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문재인 후보란 말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보수층들에게 당신들이 가야 할 곳은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나다. 네. 보수가 문재인 후보를 맞닥뜨릴 수 있는 후보는 바로 나다.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거는 네. 아마 지지율의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 나갔을 거예요. 아하,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나오지만 경비원 알도 대통령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천에서 용난다. 이 나라는 기회의 나라였다. 그러나 그걸 다시 가겠다. 그러면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압, 그러니까 그
없애고 뭐 타파하고 이런 네. 것들을 하면서 마땅한처럼 좌파 정권, 강당과 결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보수층의 결집, 네. 총체적으로 하나의 그 목표로 계속 집중하는 네. 그런 말들을 계속 써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면서 어떤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로 만들었다면 경비원 아들 이걸 강조하면서 또 시장을 계속 반복해서 찾은 서민 대통령을 그렇죠.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종대 국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들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기 자신이 잘하는 부분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네. IT 이런 그랬었죠. 분야였잖아요. 또 그것과 관련된 책도 냈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썼던 단어였죠. 초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뭐 중순 뭐 초순 이런 때까지 자기 자신의 지지율이 쭉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썼죠. 개혁 공동정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히려 토론이 지나가 한 번, 두 번 하고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면서 그리고 양쪽을 즉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개파 패권주의 네. 이런 얘기를 뭐 저쪽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홍준표 쪽만 아니고 홍준표 후보 쪽만 아니고 문재인 후보 쪽도 이쪽도 패권주의다. 네. 양쪽이 기득권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심지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지지 그런 유권자들이 네. 저희 적폐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지지자가 적폐냐 해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면서 적폐를 국민을 적폐로 본다고 하는 것도 많은 안철수 후보의 입에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자, 대선 후보들 유세를 하면서 그리고 또 TV 토론을 하면서 공약을 내뱉으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날 게 아니라 내일 당선이 되면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